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요, 요 기사거든요. 이 기사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립니다라는 기사인데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양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야, 비트코인 자꾸 산다고? 미국 기업들이. 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저거 제가 조금 아는데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김 빼붙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좀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구매로 이 기업 가치가 급등한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예.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요 그 본업이 뭐냐면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그 창립자 마이클 세일리가 2020년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비트코인을 구매해가지고 회사의 이제 주요 잉여 자산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중간중간에 앞으로 우리는 이만큼 더 사겠습니다. 라는 발표도 하고 뭐 3년 동안 앞으로는 뭐 비트코인 자금을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들을 중간중간 하는데 그런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마구 올라요. 이 회사 주가가 네, 이 회사의 주가가. 그래서 자금 마련 방식은 이제 주로 전환사채 발행. 예. 전환사채 발행하는 건데 지금 뭐 돈을 빌려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너무 막 마구마구 오르니까 뭐 굳이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뭐 이자 거의 헐값에 이자 거의 안 붙여서 예.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럼 주가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길래 이 제목이 이 그래프의 제목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 구매 열풍 속에 성층권에 도달했다. 화성 가고 있다. 그런 건데 처음에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이제 샀을 때가 주가가 $40쯤 됐거든요. 예. 근데 2022년, 23년엔 주가가 좀 주춤하다가 2024년 들어서 급등을 하고 지난달에는 이제 회사가 뭐 향후 3년간 42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해서 비트코인 구매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선 더 올랐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왠지 비트코인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비교했는데 그 추이가 얼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예. 네, 당연히 얼추. 그렇겠지.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만 주가가 거의 900%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거예요. 900%요? 네. 10배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본업 실적은 그럼 어떨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네. 지난 안 좋을 것 3분기에도 같은데. 오히려 수익이 좀 감소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코인 사서 주가 올리려고 하는 기업이 뭐 제대로 된 기업일 리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업을 비트코인을 열심히 해야지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본업이 투자인 회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시총이 11억 달러였던 게 지금은 거의 뭐 870억 달러까지 이야. 올랐죠.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네. 최근에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씩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선례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미국 소형주 중에 KULR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열 관리 기술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타지 네. 않게 그런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같은 거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나사랑 협력해가지고 뭐 우주 미션용 배터리도 만들고 그런 다른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회사인데 문제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 실적이 안 나와. 주가도 그러다가 안 오르겠네.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막 그러다가 제자리고 또 비트코인을 그랬는데 샀구나. 여기도. 작년 12월 말에 작년 야, 12월 그럼- 말에 야, 진짜 희한하네요. 2%가 비트코인을 사면 2%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 자산의 90%를 예.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확실히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 CEO 그 마이클 세일러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 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게 비트코인 지금 샀더니 네, 요 화살표 시점이 예. 그 이사회가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 포함하는 걸 동의한 시점이거든요. 이야. 이때 이후 주가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했고 현재 좀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 두 배, 시점으로도 두 배. 여전히 뭐 한 50% 이상 주가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의 마이크로 스트레te지라고 불리는 일본 기업도 있거든요. 예.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 이 회사의 주가도 이렇게. 이 회사는 원래 호텔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는 회사였어요. 세상에. 근데 작년 어. 4월에 호텔 매각 자금을 비트코인 매수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회사로 탈바꿈을 했어요. 회사의 어떤 그게. 이것도 한 10배 오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 오른 것만큼 올랐다면 뭐 이해는 되는데 비트코인 오르서 돈 벌었으니까 번 만큼 시총이 올랐다고 해도 뭐 그래 이해는 되는데 비트코인을 도대체 뭐 얼마나 샀다고 그렇게 이거 거의 이때 10배 이때 이후는 거의 올리니까. 2000% 상승했어요. 메타플래닛은. 아니 그게 너무 그거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의 주가가 음. 마구 비트코인보다 오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오른다. 마구 오르니까 자산운용사들도 예. 그 미국 규제 당국에 뭐라고 이제 신청을 했냐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한 기업들을 모아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게 해달라. ETF로 묶어서. 만들겠다. 그 펀드 출시하게 해달라. 진짜 야. 그래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진짜 머니 머신들이구나 아주 그냥 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떤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까? 했더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자체가 탁월한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가격이 오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무리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도 계속 물가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그 현금 가치 자체는 지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국에 그러면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네. 보유 자산을 어떤 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좀 지키고 예. 보호하는 것도 기업의 의무이자 어떤 주주에 대한 책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주요 자산이 돼버리면 잉여 자산의 주요 그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에 다 쏠려 있으면 예.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회사 성격 자체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업으로는 실적도 못 내면서 어떤 비트코인 이런 좀비 기업들이 심할 경우에 좀 과장을 하면 그런 좀비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것도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고민이 나오죠. 이 기사 화면 하나 보실까요? 수익률을 무시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연기금들까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연기금이 있는데 뭐 미시간하고 위스콘신하고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뭐 영국과 호주 연기금도 최근 몇 달 동안 뭐 펀드라든지 화생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에 발을 담궜다고 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사실 작년 2분기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도했던 기업 있죠? 마이크로 스트레te지 주식에 투자했다 이런 보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기금의 자금 적자를 메우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인데 어떤 지금의 수익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뭐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정도의 차원이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다들 이걸 이제 참고하세요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계속 뭐 사람들 하여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건 오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건데, 야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저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과열인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가격만큼 오르 2% 말대로 그 가격만큼 올랐어. 내가 비트코인 투자 잘해서 이만큼 벌었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인데. 사실 뭐 합리적인 것도 아니죠. 현금 많다고 현금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청산 가치보다 뭐 높아진 셈은 될 테니 그러나 이상하긴 하네. 이제 저렇게 계속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산다. 기업들이 더 산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연기금들도 더 사기 야, 이거 시작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해놔야 되는 거는 아닌가? 뭐 많이는 안 하더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슬쩍 맞아요, 형님. 이렇게. 저도 어째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뭔지 이런 얘기를 네, 슬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아니면 예. 시간이 하나 더 해보시죠. 그럴까요? 예. 네, 요 기사인데요. 음. 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그 제목이 바클레이즈가 재택근무 규정을 강화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재택근무 규정을 강화했다라는 말만 들으면 재택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가? 네. 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뉴스는 바클레이즈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더 강화했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회사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 바클레이즈가 영국에 본사가 있고 한 8만 명 정도의 직원을 뒀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하이브리드 근무 요건을 발표를 하면서 네. 최소 출근 요건이 원래 주 2일이었는데 주 3일로 늘렸대요. 근데 뭐 이렇게 에이, 많이 늘린 거예요. 이게 젠장. 영국, 유럽 은행들이 어떤 미국 은행들보다 이런 부분 하이브리드 근무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정책을 조금 재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다른 뭐 기업들, 뭐 글로벌 광고 회사 WPP도 최소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사무실에 나와라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기업만 그랬을까? 일주일에 며칠 나오라고요? 3일 이상. 3일 이상, 뭐 3일 4일 이상 이상. 나와라. 근데 기업만 그랬을까? 영국 공공기관도 전반에 걸쳐서 영국 공무원들도 네,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그럼 그렇게 하이브리드 재택이었어요? 근무를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뭐 근무 시간에 뭐 60%는 사무실에서 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반발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먼저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는데 뭐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존이나 AT&T 같은 기업들까지 직원들한테 수개월 내에 사무실로 출근해라. 뭐 이런 내용 발표했고 뭐 당시 KPMG가 그 설문을 하나 했거든요. 요건데 요 화면인데 그 조사에 참여했던 400명의 CEO 가운데 약 80%가 향후 3년 이내에 직원들이 풀타임 사무실 출근으로 이제 근무할 거를 예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아, 그렇게 응답하는 응답자들이 갑자기 많아졌군요. 네. 분위기가 다 이제 사무실로 출근해 이씨. 그렇죠.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올해 초에 JP 모건이 미국에서 이제 재택근무 중단하고 직원들한테 3월부터 주 5일 사무실 출근해라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에 이제 활용 점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찍어줬죠. 이거는 이제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의 어떤 행정명령 그 사이트에 이제 표시된 건데 지난달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모든 부서와 기관 책임자는 가능한 빨리 원격 근무를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이 근무지에 매일 출근하도록 해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미국 행정부처 이제 노조들이 여기에 또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미국 공무원 연맹하고 뭐 사회보장국 간 계약에 미국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2일에서 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없던 걸로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언제 취임?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2일에서 5일 사이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네. 규정을 뭐 없애면 사무실에 이틀만 있어도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이틀만 있어도 되는 건데 아예 그런 약속을 그냥 파기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제 반발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도심에 있는 상점들 주인들 뭐 레스토랑, 커피숍 이런 너무 좋아하죠. 소상공인들은 너무 반기고 있는 거죠. 소상공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상업용 부동산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땡큐지. 이제 공실률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늘었던 오피스 빌딩도 다시 채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음.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푼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냥 간단하지만은 않은 게 간단하지 않은 거. 간단하지 않은 게 원격 근무가 사실 가능해지면서 도시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에 살아도 그럼 해변으로 저기 이사 간 지방에 분들 살아도 많지. 근무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육아를 하면서도 근무가 가능했었고 그럼요. 그런데 갑자기 출근을 해라라고 해버리면 당장 그걸 바꾸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근이 어려워지니까 사무실로 돌아가기 싫은 사람,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한 퇴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원격으로 일하고 싶다면 올해 직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기사인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백투 오피스를 실시하고 또 예. 주요 대기업들도 사무실 출근 늘리도록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원격 근무라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자리가 됐고요. 또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예 소규모 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고려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기사의 내용이고요. 요거는 퓨 리서치 연구인데 많은 원격 근무자들이 더 이상 재택근무를 못하게 되면 직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많은 미국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택근무가 좀 특권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환경이 이제 점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기사도 썼어요. Balance of power shift back. 네, power 권력의 resources. 균형이 다시 드디어 상상, 사장님 눈치 보스에게로. 보는 분위기로 다시 바뀌고 있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강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표면 아래를 열어보면 근로자들이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받고 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귀한 근로자들이 예, 귀한 예.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기업들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대기업들이 원격 근무 그런 정책을 강화를 하고 직원에게 주는 혜택도 좀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학 등록금 지원 자녀들 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아플 때 휴가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복지 이런 것들 제도들을 다 없애고 줄이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야, 노동시장의 아니, 우위권이 바뀌고 있는 모양이네. 아니, 그리고 네. 강아지 아플 때 휴가 주는 건 민주당식 휴가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민주당식이에요. 강아지라고 뭐 민주당만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강아지 기르는 사람은 강아지가 아플 때 가는 거고 집에 뭐 로봇을 만드는 사람은 집에 아무래도 로봇가 넘어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어이구 갔다 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와 욕구에 대해서 골고루 맞춰주는 게 이제 그 이른바 민주당 PC. 그렇죠 PC함이었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네 글자로 있던데. 그거 하여튼 트럼프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거라면서 그런 거. 근데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고용주와 직원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이 예전에는 제발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막 일자리가 했는데. 부족해요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저 주 5일 사무실 근무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하고 어떡하지? 뜻이 우리하고 안 맞네. 맞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태도로 이제 힘의 균형이 근데 이거는 보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뭐 트럼프로 바뀌어서의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고용 시장에서 예, 사람이 그래 부족해지는. 고용이 타이트한 거가 좀 분위기 다 달라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부 다 트럼프가 아니어도 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재택근무를 좀 줄이고 다 나오기 싶어 할 거고. 그렇지. 어떤 업무의 직원들은 효율성을 당연히 따졌을 재택근무가 때. 많은 게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방송에서 그 조용한 퇴사 예. 기억하세요? 예. 그 좀 느긋하게 마음속으로만 결심했어. 느긋하게 그리고 일하려고 하는. 사일런트 퀸 이랬던 거. 그 맞아요. 그 quiet quitting 뭐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일했던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이제 회사들이 일자리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어. 예. 그러나 우리가 내건 조건들이 이 사람들을 조용히 일자리로 나가게끔 하는, 퇴사하게끔 하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실제 퇴사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감축하는 효과를 내는. 그래서 quiet quitting이 quiet cutting으로 바뀌고 있다. 조용한 정리해고로. 해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돌아오라고 하면 회사에 애정이 없는 놈들은 떠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도 안 아쉽다. 뭐 안승찬 씨는 안타깝지만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재택근무는 좋긴 좋겠네. 그렇군요. 예.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